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은수입니다. 저는 오늘 AWS 환경에서의 위협 탐지 및 사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온프레미스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도 보안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위협을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탐지하고 어떻게 사냥, 즉 제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AWS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존 가드 듀티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작년 리인벤트 때 프리뷰로 소개가 되었다가 올해 4월 1일에 다행스럽게도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정식적으로 GA가 된 아마존 디텍티브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허브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WS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한 기본 서비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요. AWS에서는 NIST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 있도록 AWS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NIST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는 크게 식별, 보호, 탐지, 그리고 대응 및 복구 단계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AWS 서비스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식별 단계에서는 AWS 콘피그나 시큐리티 허브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 단계에서는 AWS IAM, KMS, 그리고 와프나 실드와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단계에서는 가드 듀티, 인스펙터, 메시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드파티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서드파티 보안 서비스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합하는 시큐리티 허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지가 된 내역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대응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화된 대응에는 시스템 매니저나 람다, 그리고 스텝 펑션과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화된 대응뿐만이 아니라 탐지된 경보에 대한 분석 업무도 수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분석 업무에는 클라우드 와치나 클라우드 트레일, 그리고 새롭게 추가가 된 아마존 디텍티브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까지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복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복구 단계에서는 AWS S3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복구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탐지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데이터 소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소스는 API 호출 이력인데요. 여러분들이 AWS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API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WS 인프라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시는 API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API 유형은 AWS 인프라 위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면서 필요한 API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로 든 API 같은 경우는 AWS에서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소스는 트래픽 정보인데요. AWS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트래픽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VPC 플로우 로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VPC 미러링입니다. VPC 플로우 로그와 VPC 미러링 모두 AWS에서 사용하는 ENI 기준의 트래픽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둘 다 ENI 기준의 트래픽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VPC 플로우 로그와 VPC 미러링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는 기본적으로 로그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즉, 사용자가 특정 패킷의 필드를 지정함으로써 그 정보를 로그로 수신하는 게 VPC 플로우 로그이고요. 그리고 VPC 미러링은 ENI 기반의 패킷 미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PC 미러링은 여러분들이 온프렘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흔히 스팬이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미러링 된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AWS VPC 내에 미러링함으로써 소스의 ENI 정보를 데스티네이션의 ENI로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VPC 플로우 로그와 VPC 미러링 모두 패킷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VPC 플로우 로그는 제한된 정보를 로그로 전달하는 서비스이고요. VPC 미러링은 전체 패킷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상태 정보나 로그 서비스인데요. API나 패킷 정보뿐만 아니라 위협 분석 및 탐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 수신을 위해서 AWS는 클라우드 와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스템 정보들을 통합하여 수신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S 로그인데요. 여러분들은 AWS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WS 서비스의 엔드포인트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VPC 내에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서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DNS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DNS 로그 서비스 또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 소스로 활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데이터 소스 중 API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로그로 기록하는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는 AWS 서비스에 대한 API 호출 이력을 로그로 남기는 서비스인데요. 이와 같은 API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관리 이벤트인데요. EC2 인스턴스의 생성, 삭제, 변경 등과 같은 리소스를 제어하는 행위를 기록하는 이벤트들이 관리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이벤트에 비해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요. 거의 모든 AWS의 서비스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이벤트 유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데이터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면 S3의 특정 오브젝트를 기록하고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하는 특정 데이터에 관련된 행위들이 데이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관리 이벤트에 비해서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람다나 S3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이벤트 유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API 호출 이력을 클라우드 트레일은 화면에 보이는 로그 샘플과 같은 형태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트레일은 특정 API 호출에 대해서 해당 API를 호출한 호출의 주체, 즉 자격증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해당 API를 호출한 시간, 그리고 실제로 요청된 API 행위, 그리고 API의 이벤트 소스 등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WS 서비스와 관련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이벤트 발생 시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트레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WS는 이와 같은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모든 AWS 계정에 대해 반드시 활성화하여 사용하시기를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시스템을 통한 분석이나 장기간의 API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도록 S3를 저장소로 지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공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트레일을 엘라스틱서치나 스플렁크와 같은 별도의 서드파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거나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는 매니지먼트 콘솔이나 CLI, API 등을 통해서도 분석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는 간단하지만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츠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비정상적인 API 활동을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츠는 클라우드 트레일 내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츠를 활용하시면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비정상적인 API 활동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인사이츠를 통해 감지된 비정상 API 활동은 매니지먼트 콘솔의 대시보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그래프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해당 비정상 API 활동과 관련된 상세 로그 역시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PI 활동에 대해서는 CSV나 JSON 포맷으로 별도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트레일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서는 여러분들의 AWS 운영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는 VPC 플로우 로그, 라우트 53 로그, 람다 로그,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와 같은 AWS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저장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EC2 인스턴스에서 발생되는 웹서버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각종 로그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포함된 로그 인사이츠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한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트와 다르게 클라우드 로그스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로그 폴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쿼리 구문을 작성하여 그 결과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에도 여러분들이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와치에는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클라우드 와치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매트릭에 대해 AWS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해당 매트릭에 대한 기대값 모델링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AWS가 자동으로 반영하는 기대값과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인계값을 지정하여 클라우드 와치 모델과 함께 정상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링은 최초 모델 생성 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모델 생성 시 특정 기간을 지정해서 예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모델링 생성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와치 어노멀리 디텍션 기능을 사용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정상 사용 패턴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WS의 관리형 보안 서비스인 가드듀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클라우드와치와 클라우드 트레일이 어느 정도 사용자의 설정이 필요한 고객 관리형 서비스라고 본다면 가드듀티는 별도의 고객 설정이 필요 없이 단순하게 활성화만을 통해서 다양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알람을 발생하는 완전 관리형 AWS 보안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드듀티가 어떤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유형의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 데이터 소스라고 나와 있고 아래에 세 가지 정보가 기비되어 있는데요. 아마존 가드듀티는 VPC 플로우 로그, 그리고 DNS 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Threat Intelligence나 AI/ML 기법의 탐지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Threat Intelligence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IP 레퓨테이션이나 시그니처와 같은 정적인 탐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ML을 이용한 어노멀리 디텍션은 사용자의 행위나 아니면 트래픽의 변동 추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분석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탐지를 하는 탐지 유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탐지 사례는 Threat Intelligence 같은 경우는 CNC 통신이나 암호화폐 채굴과 같은 유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API의 비정상적인 사용이나 비정상적인 트래픽 발생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마존 가드듀티는 플로우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DNS 로그를 통해서 위협을 탐지하게 되는데요. 탐지된 위협은 로우, 미디엄, 하이로 구분이 되어 경보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탐지 내역은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서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SIEM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다양한 탐지 내역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탐지 내역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정찰, 그리고 인스턴스 침해, 그리고 어카운트 침해로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찰 활동은 공격자가 여러분들의 AWS 자원에 침투하기 위해서 정찰 활동을 하는 유형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턴스 침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인스턴스와 관련된 위협을 탐지하는 내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침해는 여러분들의 AWS 계정을 타겟으로 하는 위협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4월 1일에 서울 리전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지휘가 된 아마존 디텍티브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드듀티를 통해서 보안 위협을 통보받거나 기타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탐지된 보안 위협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근거로 무엇 때문에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분석 업무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저장 데이터 중에서 발생된 이벤트와 관련된 특정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정제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과정과 복잡한 절차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고난이도의 분석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조직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또한 조직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AWS에서는 이와 같은 보안 위협 분석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존 디텍티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는 완전 관리형 기계학습 기반의 보안 위협 분석 서비스입니다. 디텍티브는 AWS 서비스와 통합되어 별도의 데이터 수집 작업이 필요가 없고요. 숙련된 기술 인력이나 다양한 분석 절차에 대한 수립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추가 설정 작업이나 절차 없이도 디텍티브는 여러분들이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프나 글로벌 맵과 같은 시각화된 메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텍티브를 사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여러분의 AWS 계정에서 발생되는 보안 위협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텍티브의 동작 원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티브는 보안 위협 분석을 위해 몇 가지의 빌트인 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듀티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별도로 추가적인 설정하실 필요가 없이 디텍티브에서 스스로 AWS 인터널하게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디텍티브는 AWS 내부적으로 vfish 플로우 로그와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듀티에서 탐지한 탐지 내역을 데이터 소스로 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프 모델로 병합되고 분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된 결과에 대한 시각화 그리고 가시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AWS 디텍티브가 가드듀티와 유사하게 관리용으로 제공이 되는 위협 분석 서비스로서 플로우 로그,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듀티의 탐지 내역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텍티브는 다중 계정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디텍티브는 다중 계정 환경을 지원하는 다른 AWS 보안 서비스, 예를 들면 가드듀티나 시큐리티 허브, 그리고 AWS 와프 서비스처럼 서로 다른 계정 간에 탐지되는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디텍티브는 마스터 어카운트와 멤버 어카운트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마스터 어카운트와 멤버 어카운트로 구성을 하시면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멤버 어카운트에서 제공되는 분석 내역을 통합하여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텍티브를 통해서 분석되는 그래프 모델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AWS 인프라를 어떤 사용자가 시작하고 어떤 IP에서 어떤 트래픽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IP에서 어떤 목적지 IP로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드듀티가 어떤 위협을 탐지하였고 경보를 발송하였는지, 그리고 특정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이 어떤 S3 버킷에 접근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계정 침해 측면에서 가드듀티가 어떤 경보를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마존 디텍티브가 없다면 이런 플로우 맵을 가드듀티가 분석하고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디테일을 분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디텍티브가 해소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디텍티브는 AWS의 빌트인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 근거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디텍티브의 분석된 데이터나 시각화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AWS 사용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보 수준 조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 사냥,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보 수준 조정입니다. AWS의 보안 관리자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서 다양한 경보를 수신하게 될 겁니다. 이때 보안 관리자는 이 경보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디텍티브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관리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정 경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패턴이 정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수준의 API 실패율이 정상적인지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디텍티브를 통해서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경보 이외에도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연관 분석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IP에서 발생된 API 호출 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호출이 정찰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 증명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IP와 통신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도의 서비스나 수작업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디텍티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 사냥입니다. 여러분들은 발생되는 경보의 수준을 재조정하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에 대한 연관 분석도 하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AWS 인프라를 위협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하고 제거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위협 리포트 내의 IP가 과거에 우리 조직 내에 EC2 인스턴스와 통신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유저 에이전트가 어떤 API 호출을 했는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찾아내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 역시 아마존 디텍티브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디텍티브의 대시보드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요. 가드듀티에서 발생한 경보를 기준으로 특정 EC2 인스턴스와 특정 IP와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안 관리자는 가드듀티에서 제공하는 경보를 통해서 특정 IP와 관련하여 특정 EC2 인스턴스들이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이거나 공격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보는 해당 인스턴스가 특정 IP와의 통신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 과거에 어떤 사용 이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EC2 인스턴스는 어떠한지 등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면 보안 담당자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복잡한 분석 처리 과정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디텍티브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복잡한 분석 절차 없이 왜 가드듀티에서 이 경보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보와 관련된 AWS의 데이터 소스 기준의 연관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PI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EC2 인스턴스가 암호화폐 관련된 보안 위협이 있는 IP와의 통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들도 조금 전 사례와 유사하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나 경보가 왜 발생되었는지, 혹은 어떤 잠재된 연관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 근거를 제공해 드리는 디텍티브의 사용 사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허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AWS 시큐리티 허브도 공식 서비스 시작 이후로 꾸준히 그 기능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시큐리티 허브와 통합되어 있는 AWS 서비스나 서드파티 솔루션들의 추가입니다. 현재 시큐리티 허브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스펙터, 가드듀티, 메시, 콘피그 이외에 파이어월 매니저와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IAM 액세스 어널라이저와 같은 기능을 추가로 통합하였고요. 그리고 기타 서드파티 솔루션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에서도 기존의 CIS 파운데이션 벤치마크 버전이 버전 1.2.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PCI DSS를 점검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AWS 운영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AWS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셔서 탐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탐지된 내용들을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해서 통합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Security Hub에서는 위협 감지 시 대응 업무를 기본적으로 커스텀 액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 액션은 미리 만들어 두신 클라우드 와치 규칙을 시큐리티 허브에서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는 기능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경보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규칙이나 특정 인스턴스를 격리 구성하도록 하는 규칙 등을 클라우드 와치에서 생성한 이후에 시큐리티 허브에서 커스텀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연계하여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연계 구성된 커스텀 액션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보가 발생했을 때 미리 만들어둔 클라우드 와치의 규칙에 따라 특정 람다 함수를 호출하거나 특정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하도록 한다거나 추가적인 SNS를 통한 경보를 발생한다는 등의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AWS 환경에서의 위협 탐지 및 사냥에 사용되는 AWS 서비스의 자동화된 대응 프로세스를 요약해 보면, 먼저 위협 탐지를 위해서 vfish flow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그리고 DNS 로그 등을 데이터 소스로 하여 분석하는 가드듀티와 같은 서비스에서 최초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심화 분석 작업을 디텍티브를 통해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보안 경보들을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서 통합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며, 미리 만들어 두신 규칙을 통해서 커스텀 액션을 활용해서 자동화된 대응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AWS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고 심화 분석까지 수행하는 등의 작업을 다양한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구성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다양한 최신 기술이 융합된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보안 서비스와 더불어 AWS 환경에서의 위협 탐지 및 사냥이라는 주제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자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세션이 끝난 이후에 설문과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